안녕하세요. 루이스 공방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코바늘을 이용해서 컵홀더 키링 또는 텀블러 키링, 이 아이디어는 아마도 그 장바구니, 휴대용 장바구니에서 나온 방법으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요거 샘플을 의뢰받아서 한번 떠보다가 요걸 그냥 제가 뜨고 넘어가지 말고 요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회원님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이거를 응용해서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뜨는 것도 재밌고 만들어진 그 완성도가 너무 귀엽고 좋아서 주변에 선물도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작하는 과정을 담았는데, 그 제작 과정은 앞에 있는 요런 포인트들은 워낙 많이 나와 있는 모티브들을 원하시는 모티브를 쓰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건 꼭 이 꽃을 떠서 이걸 완성한다기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원리를 우리가 배우면 어떤 것도 네모든 세모든 하트든 아니면 동물 캐릭터든 다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제가 꽃 모티브가 너무 이뻐서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도 뭐 만들기도 한데 저는 그냥 뒤에는 안 하고 앞부분만, 앞에 있는 부분만 만들고 뒤에는 그냥 민자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키고리로 이렇게 달면 뒤에는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고 고리, 키고리 필요하니까 요 고리도 다 원스톱으로 한 번에 다 만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 번에 다 떠서 가는 거예요. 따로 안 뜨고. 자, 이렇게 해서 요 사이에 빼면, 그리고 이제 이걸 뒤집겠죠. 뒤집어서 이렇게 고리가 나옵니다. 요것도 이렇게 반대쪽으로 해야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움푹 파여 있게 만들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평평하게 뜬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조금 안쪽으로 파여져 있는 디자인으로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텀블러를 넣어서, 이런 텀블러 아니면은 뭐 카페 같은 데서 테이크아웃으로 커피를 사서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는 이런 사이즈예요. 이거 가장 기본 사이즈로 만들었고요. 이 사이즈는 내가 뜨기 나름이에요. 더 크게 뜰 수도 있고 더 작게 뜰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고 다니게끔 이런 느낌의 텀블러 키링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 원리만 아시면 돼요. 앞에는 뭐 다 마음에 드시는 거 개인 취향대로 만드시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원리로 저는 이렇게 무늬 우선 안 넣고, 무늬 넣지 않고 그냥 요 모양 가방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방을 만들어 보고 패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얘를 다시 이렇게 안으로 넣으면 이런 키링이 되는 거예요. 많이 보셨죠? 요즘 릴스에 하트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또 꽃이, 플라워가 유행이다 보니까 동물도 이쁜 거 많이 나오고 과일도 나오는데 이 꽃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주문을 받아서 제가 우선은 꽃으로 많이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런 무늬 봄에는 좀 산뜻하고 이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만드는 순서는 우선 요 백부터 만들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체인은 나중에 만들고 이 안으로 들어갈 요 케이스부터 먼저 만듭니다. 케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안에 사슬뜨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쉽게 살 수 있는 다이소 실을 오늘 준비해 봤어요. 좀 반짝반짝거려서 이거 이쁠 것 같아서 제가 샀거든요. 요 실을 가지고 한번 떠볼게요. 이 실의 두께로 봤을 때는 코바늘을 5호 쓰겠습니다. 실 두께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보통 우리가 모티브 뜰 때, 원형 모티브 뜰 때 매직링에서 이렇게 감아가지고 뜨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몇 개를 떠보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렇게 하시면 내가 얘를 뒤집고 다시 원래대로 돌리면서 이 부분이 계속 늘어나다가 나중에 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얘는 이렇게 매직링으로 잡지 않고 사슬을 떠서 원을 아예 만들고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슬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6개, 6개 잡을게요. 5호 코바늘에 맞는 실을 이용을 할 건데요. 저는 사슬을 6개를 잡고 링을 만들고 시작을 할 겁니다.
6코 잡았고요. 첫 번째 코에 넣어서 요거를 링을 만들 거예요. 이거는 가운데 늘어나지 말라고 고정을 아예 시켜버리는 거죠. 제가 한번 해서 풀렀거든요. 풀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링을 만들어 줍니다. 사슬코 5개 잡아가지고 첫 번째 코랑 연결해서 링을 만들어 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몇 개를 잡아주시냐면 여기 지금 이 원형 밑판을 만들 거거든요. 우리 여기에서 몇 개를 잡을 거냐면 12코를 잡을 거예요. 12코를 잡아서 갑니다. 실이 얇을수록 더해요. 그러니까 이 12코 잡아가지고 이렇게 단을 떠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슬 1코 뜨고 자, 1개. 지금 사슬 하나 1개 뜬 거예요. 그리고 요 만들어 놓은 사슬에 구멍에 넣어가지고 짧은뜨기 해줍니다.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 자, 11, 12개. 자, 12개 합니다. 그러면 세어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가 첫 번째 사슬.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개 맞죠? 자, 12개. 그리고 당겨서 지금 얘가 첫 코거든요. 요거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아까 요거부터 셌죠. 요거 여기다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태에서 요거 말고 요 위에 있는 사슬 있죠. 거기 사슬에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빼뜨기 해서 올라오면서 여기에 사슬이 하나가 생겨서 첫 번째 했던 사슬 위에 이렇게 올라가요.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코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세어보시면 지금 여기다가 빼뜨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땐 2번째 코에다 빼뜨기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를 가지고 빼뜨기를 했더니 사슬이 하나 이렇게 생겨요. 그럼 개수를 세어볼게요. 자, 요거부터 빼뜨기 한 요거 2번째 코부터 세볼게요. 하나, 둘, 셋, 여기, 넷, 5, 6, 7, 8, 9, 10, 11에 요 사슬까지 12개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요 모양이 벌어지지 않고 딱 맞물려서 이쁘게 나와요. 자, 요것도 뜨는 방법은 다 뜨시는 분마다 또 달라요.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첫 번째 코, 그리고 우리가 2번째 빼뜨기 했지만 얘가 2번째 코로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는 한길긴뜨기를 뜰 거거든요. 그래서 사슬 3개를 떠줍니다.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다 2개씩 만들어줘야 돼요. 한 코에 2개씩. 자, 그럼 이게 지금 첫 번째 코잖아요. 첫 번째 코에서 사슬을 3개를 올렸어요. 근데 여기다 다시 또 한 코에 2개씩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바로 이렇게 넣어주면 너무 두껍게 들어가요. 요 앞에서 넣어주면.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는 한 코만 떠요. 하나만 뜰 거고, 그 다음에 2개, 2개, 다 2개, 2개씩 가요. 다 2개, 2개씩 간 다음에 뒤에다가 한 코를 추가를 한다는 거죠. 얘 앞에다가 주지 않고. 그래야 여기가 좀 덜 벌어지게 이쁘게 마무리가 됩니다. 얘가 첫 번째, 2번째, 3번째 쭉 돌아오면 여기가 12번째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12코에서 2코씩 뜰 거니까 총 몇 코가 나와야 돼요? 다 뜨고 나면 24코가 나와야 돼요. 24개. 그래서 한길긴뜨기를 24개를 할 거예요. 자, 우선은 사슬로 뜬 거 시작이기 때문에 한길긴뜨기를 바로 못 뜨죠. 그래서 3코를 세워줍니다. 이게 한길긴뜨기 한 번 한 거와 같아요. 자, 그 다음 코부터는 다 2개씩 넣습니다. 한길긴뜨기 한번 감고, 자, 바로 옆에 있는 거, 요를 빼뜨기 했던 요거, 얘가 2번째 코라 그랬죠? 여기다가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몇 개? 2개. 한 번, 또 한 번 그 자리에 또 넣어요. 2번. 이렇게요. 자, 그럼 또 그 옆으로 2개씩, 한길긴뜨기를 2개씩 넣어주세요. 2개,
또 그 옆으로 2개. 그 코바늘에서 이렇게 모티브를 뜨잖아요. 그러면 특히 원형 뜨기로 예를 든다면 시작 코를 잡았을 때 저는 지금 12개를 잡았어요. 근데 뭐 6코를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실이 뭐 얇은 경우에는 6코만 갖고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평평하게 떠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코씩 늘어나야 이게 평평할까요? 예, 궁금하잖아요. 근데 규칙적으로 보면 내가 처음 잡은 코, 그 코수만큼씩 늘어나면 평평해져요. 즉, 우리가 12코를 잡았죠? 그럼 제가 한 코에 2개씩 넣으니까 몇 코가 늘어나요? 12코에서 아까 제가 24코가 된다 그랬죠? 12코 플러스가 돼요. 자, 그럼 그 다음 단은 몇 개가 늘어나요? 똑같이 12개가 늘어나면 돼요. 그러면 24개에서 12개가 늘어나니까 36코가 되겠죠. 그 다음은 또 12코씩. 그래서 시작했던 코수만큼을 늘려주면 여기가 평평하게 우리가 모티브를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몇 코를 늘릴까 뭐 이런 것들 계산 따로 안 하시고 그냥 기준점으로 시작할 때 잡았던 시작 링 코스를 매 단마다 그만큼씩만 늘려주면 되겠다. 그럼 거의 다 맞게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12코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 단에 12코씩만 늘려줄 거예요. 제가 다이소 실 중에 어떤 거는 면사를 썼는데 그거는 조금 예전에 가방 떴던 영상이 있을 거예요. 걔가 너무 탄력이 있어가지고 떴는데 늘어지는 느낌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는 물을 담거나 뭐 음료를 담거나 갖고 다니게 되면 무게가 있어서 늘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늘어지지 않는 이 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잘 고른 것 같아요. 안 늘어지겠네요. 잘 보고 사셔야 돼요. 실을 당겨 보셔야 돼요. 실 사실 때. 특히 다이소에서 실 사실 때. 면이라고 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면이 아닌 실들도 있어요. 자, 한 코에 2개씩 한길긴뜨기를 쭉 떠주세요. 자, 우선 여기까지. 지금 얘가 여기 시작코 사슬 있는 요 자리거든요. 자, 여기까지 마지막 코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원래 2개 해야 되는데 하나만 했어요. 그죠? 제가 돌아온 다음에 옆에다 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까지가 몇 개인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세 개.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24개가 맞겠죠. 여기까지 넣어서 24개. 자,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제 빼뜨기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빼뜨기에서 마무리할 때는 원래 시작 코에다 안 하고 그 2번째 코에다가 마무리를 했어요. 그 이유는 빼뜨기를 하면서 사슬이 하나 생긴다. 즉 얘가 사슬이 하나 더 이 사슬이 옆으로 넘어가면서 사슬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세 번째가 원래 시작코예요. 근데 여기다 안 해요, 저는. 여기다 해버리면 이 사슬코가 생겨서 한 코가 더 늘어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얘가 25코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하나, 둘, 세 번째가 시작코이지만 그 옆에 2번째가 되는 코, 여기 눕혀져 있죠. 4번째 코. 하나, 둘, 셋, 4번째 코. 4번째 코에다가 놓고 빼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죠? 얘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덮어지기 때문에 이 원래 했던 사슬 3개짜리 위에 덮어져요. 이렇게 코가. 그럼 얘도 진짜 24개인지 볼게요. 코로. 자, 그럼 요거 하나, 둘, 빼뜨기 한 자리예요. 요거. 얘는 빼뜨기에서 나온 옆에 애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요거 빼고 24개죠. 딱 맞춰서. 자, 그 다음 이제 또 떠야 돼요. 또 요번에는
또 한 코마다 2개씩 늘리면 안 돼요. 우리 몇 개만 늘리면 돼요? 12개만 늘리면 돼요. 이 상태에서. 우리 24개에서 12개만 늘리면 돼요. 그럼 요번에는 매 코마다 2개씩이 아니라 하나 걸러 2개씩 늘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사슬을 2, 3개를 떠줘요. 그리고 그 다음 코의 마지막이 여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됐든 마무리하고 처음 올라오는 코는 조금 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를 여기까지 뜨고 여기를 막아버리면 여기가 공백이 생겨서 얘도 안 이뻐요. 안 이뻐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늘려야 되는 코를 돌아왔을 때 마지막 코로 늘려줘요.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여기가 2코를 떠야 되는 순서이지만 나는 한 코만 뜨고 마지막으로 돌아왔을 때 여기다 마지막 한 코를 떠서 2코를 만들겠다라는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가 아까 한 코는 한 번 뜨고 두 번째 코는 2코를 떠주고 한 코 걸러 2개씩 뜬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얘가 원래는 2코가 떠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다음 여기 빼뜨기 한 자리 들어갑니다. 빼뜨기 했던 자리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서는 원래는 늘리지 않고 하나만 뜨는 자리. 이렇게요. 여기가 원래 2개 들어갈 자리고 지금 빼뜨기 했던 자리에 들어간 거는 그냥 하나만 뜨는 자리. 자, 그 다음 이제 2개 떠야 되는 자리죠. 하나 걸러니까 2개 떠주고 다시 이번엔 옆에 칸은 하나만 그 다음은 2개 자, 그 다음 사슬은 하나만 또 2개 자, 이렇게 돌리면 몇 개가 나와야 돼요? 아까 24개에서 36코. 2개 넣고, 그 다음은 하나. 자, 이제는 2개 넣을 순서예요. 그럼 아까 첫 번째 코 사슬했던 자리에 조금 넓은 공간 보이는 요거. 여기다가 마지막 한 코를 더해서 얘가 원래는 2개가 들어가는 자리지만 하나만 했고 마지막에 하나를 추가.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계산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 36개.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빼뜨기는 여기가 3개지만 그죠? 하나, 둘, 3개지만 여기다 하지 않고 바로 그 옆에 코 위에 4번째 사슬에다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가 깔끔하게 공백 없이 마무리되도록. 자, 그럼 2번째 단을 떴습니다. 자, 보통 이제 실이 두꺼우면요. 두 번째까지 떠도 좀 이제 사이즈 나올 거예요. 원하는 사이즈만큼의 밑판을 떠가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이 정도 컵의 밑판이라면 한 단 더 떠야 되겠죠. 그죠? 한 단을 더 떠보겠습니다. 원하는 사이즈에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근데 보통 우리가 커피숍에서 사셔도 한 이 정도 바닥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바닥 나오고 약간 컵이 일자보단 옆으로도 눕혀져 있으니까 이 정도 바닥이면 되실 것 같아요. 한 5에서 6cm? 뭐 그 정도 지름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이번에는 또 12코를 늘리면 얘는 아까 우리가 하나 걸러 2개씩 떴어요. 그럼 이제는 36코에서 48코가 되겠죠? 12코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2코, 한 코, 한 코, 2코 뜨기. 한 코, 한 코, 2코 뜨기.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제 하나씩 걸러서. 이제 2개씩. 2칸 건너가고 2코 뜨고. 2칸 건너가고 2코 뜨고. 자, 그럼 여기서 똑같이 사슬을 하나, 둘, 3개를 떠주시고. 자, 그럼 이 자리가 2개가 들어가는 자리로 아까 만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2개가 되는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 빼뜨기 했던 이 자리에 들어가서 2번 건너뛰면 되죠. 자, 하나, 그리고 바로 또 옆에 2개. 자, 요거는 이따 2개 뜰 거기 때문에 지금 사슬 들어간 자리예요. 자, 하나, 2개 떴어요. 그럼 그 다음 옆에는 2코 뜨기. 하나, 2개. 이렇게요.
그럼 다시 또 한 코에 하나씩을 2번. 하나, 또 옆에 칸에 하나, 그리고 이제 2코 뜨기. 한 코에 2번 떠주기. 자, 또 하나, 2개, 2코 떠주기. 자, 이렇게 또 한 바퀴를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그리고 2개 들어가기. 요 앞에 먼저 한 거랑 요거랑. 이렇게 되면 48코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럼 바닥 사이즈를 볼게요. 저는 된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만약 여러분들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게 원하면 또 한 바퀴를 돌리는데 요번에는 지금 하나 뜨고, 그러니까 하나 뜨기 2번에 2개 뜨기 1번 이렇게 갔잖아요. 그럼 그 다음 바퀴가 되면 요번에는 3번. 하나 뜨기를 3번, 그리고 2코 뜨기. 또 하나 뜨기 3번, 2코 뜨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한 단을 더 늘리고 싶으면 더 늘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이즈만큼을 늘려가는 거. 그래서 늘리는 규칙은 처음에 시작 코 잡은 거 코수가 단마다 늘어납니다. 그리고 규칙 쉽죠? 처음에는 여기는 다 한 코에 2코씩 떴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 걸러 2코씩 떴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2개 걸러 2코씩 떴어요. 그럼 세 번째 단은 3개 걸러 2코씩 뜨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은 4개 걸러 2코씩.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우리가 원하는 12코씩 늘리는 걸 따로 계산 안 하셔도 그냥 지금 앞에는 내가 2번 걸렀으니까 3번 걸르고 4번 걸르고 이러다 보면 엄청 큰 원도 뜨실 수가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는 바닥 부분 위에 뚜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요 사이즈로 정했어요, 저는. 그래서 요걸 뜰 거예요. 그럼 요게 2장이 필요하거든요. 똑같은 게 2개가 필요해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는 그냥 이 사이즈에서 바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어차피 요 안에 얘네들이 들어가려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얘를 조금 더 크게 뜨던지 아니면 저처럼 높이를 주던지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저는 높이를 주려고요. 크지 않고 그냥 이 사이즈에서 높이만 주려고요. 높이만 주고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넓게 떠서 그냥 이렇게 겉을 꼬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입체적으로 높이를 주고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높이는 더 늘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 사이즈에서 더 늘리지 않고 높이만 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뜰까요? 쉬운 방법이에요. 그냥 늘리지 않고 그냥 뜨시면 돼요. 그럼 살짝 그 다음부터는 오므라지거든요. 늘림이 없으니까. 늘린다는 얘기는 평평하게 뜨려고 늘리는 거거든요. 근데 늘리지 않고 뜨시면 살짝 오므라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야 얘가 지금 컵받침이 아래쪽에 일자 딱 평면이 아니라 살짝 오므라드는 느낌이 나게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똑같이 떠줍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처럼 얘 우선 마무리를 해줘야 되겠죠. 마무리를 우선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마무리 해주고 자, 이 상태 이 코가 얘 이거예요. 그리고 이 코는 요거 우리 항상 빼뜨기 한 자리부터 작업을 해줬잖아요. 요거 꼭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요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하나, 둘, 3개 떠주세요. 그리고 이제 늘리지 않아요. 한 코에 하나씩 다 넣을 거예요. 그런데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얘처럼 라인을 줘서 여기서부터 딱 위로 올라가는 느낌을 줘서 라인을 주겠다 하시는 방법이 있고 나는 라인 안 주고 그냥 둥글게 갔으면 좋겠다. 그건 선택인데요. 방법은 우리가 이제 바늘을 넣을 때 위치에 따라 달라요. 라인을 주겠다 그러면 이 사슬 위에서 보시면 사슬 보이시죠? 이 사슬에 우리 보통 지금 계속 이렇게 넣었잖아요. 이렇게 넣으면 라인이 안 생기고 둥글게 한쪽만 잡아주면 우리가 보통 이거를 이랑뜨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한 사슬의 위에만 잡아주면 라인이 요 앞에 라인이 살아요. 요 라인 사슬의 반쪽만 잡았으니까 반쪽이 라인이 생겨요. 그래서 요 느낌은 이렇게 라인이 생긴 거는 제가 이랑뜨기를 해서 그래요. 즉 사슬의 한쪽만 잡았어요. 한쪽만 잡고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이렇게 또 요 사슬 하나만 잡아요.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이렇게 라인이 앞에 라인이 생깁니다. 얘는 라인이 없잖아요. 이건 다 사슬을 다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하세요. 이거는 마음에 드시는 스타일로 라인을 주고 싶으시면 이랑뜨기를 하시면 되고 난 라인이 싫은데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사슬에다가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지금처럼 떠주는데 늘리지 않고 그냥 떠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냥 사슬 없이 그냥 이대로 살짝 굴려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선택. 저는 근데 이랑뜨기로 한번 라인을 살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늘리지 말고 계속 떠주세요. 사슬의 이 반쪽을 잡습니다. 한 코에 하나씩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코까지 떴어요. 얘는 늘리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더 떠주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딱 떠주셔야 돼요. 요거까지. 자, 이렇게 하면 살짝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두께감이 생겼어요. 높이가. 이런 느낌입니다.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으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안 하고 그냥 평평하게 떠주시면 뭐 그렇게도 뜨시는 분들도 계세요. 틀린 건 아니고 그냥 저는 살짝 안으로 오므라들게 이런 느낌을 만들어 봤어요. 자,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게 마무리해야 되겠죠? 자, 이걸로 똑같이 빼뜨기로 하나, 둘, 세 개 아니고 그 옆에 걸로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빼뜨기 하고 그 다음에 실을 잘라서 완전히 빼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돗바늘로 실을 정돈해 보겠습니다. 돗바늘 끼워서 이 상태에서 좀 탄탄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열고 닫고 그러니까 안으로 뒤집었다가 밖으로 뺐다가 이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탄탄하게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한번 갔다가 뒤로 뺄게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짜투리 실은 안쪽에 얘는 실을 최대한 안 보이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뒤집어도 쓰기 때문에 실 매듭이 밖으로 보이면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최대한 감출 수 있을 만큼은 감춰주세요. 자, 이렇게 감춰주고 얘는 잘라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얘는 요 라인 모양 만들어서 요 우리 안쪽으로 짧은뜨기 하면서 생긴 라인이 이렇게 생기죠. 그 사이에다가 어차피 우리가 매듭을 시작코하고 연결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풀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 자르는 것보단 옆으로 조금 이동시켜 놓고 자르시는 게 좀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잘라주세요. 자, 그럼 얘 바닥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왜냐면 얘가 이렇게 뒤집어도 되거든요. 우리가 쓸 때. 그래서 최대한 짧게 매듭은 많이 숨겨주고 짧게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여기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앞에 뚜껑을 떠야 돼요. 뚜껑 앞부분. 앞부분에 이렇게 막아줄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뜰 건데 똑같이 만약에 민무늬로 이 무늬로 뜨고 싶다 그러면 이걸 똑같이 떠주는데 이 높이만 안 떠요. 요거 뜨지 않고 한 단, 두 단, 세 단까지만 뜨시면 돼요. 똑같은 거 세 단만 떠서 여기 앞에다가 딱 막으면 되거든요. 아니면 요 코스에 맞는 모티브를 떠주셔야 돼요. 이건 지금 딱 48코에 맞는 모티브예요. 제가 계산을 해서 뜬 거라서. 그래서 여기 딱 맞는 모티브를 뜨시면 돼요. 자, 그럼 바닥이 완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앞부분을 뜰 건데요. 저는 지금 얘랑 똑같이 뜨려고 해요. 지금 얘는 이제 두께의 부분을 떴고 위에 부분은 이제 두께가 필요 없으니까 요거까지만
지금까지 한 방법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해서 지금 하나, 둘, 세 단까지 첫 단 포함하면 총 4단이죠. 요거까지 다시 한번 똑같이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 다시 돌려서 요 부분까지만 한 번 더 떠주세요. 지금 제가 똑같이 요 기둥, 요 높이 부분을 뺀 요 부분만 똑같이 떠서 왔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가방, 얘가 들어갈, 망이 들어갈 케이스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제 얘를 얘랑 합쳐줘야 돼요. 코바늘로 작업을 해줄 거거든요. 코바늘 작업을 해줄 건데 어찌됐든 망을 넣고 빼고 하는 입구가 필요하거든요. 입구를 놔두고 요 테두리를 이렇게 빼뜨기로 작업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체적인 코수가 저는 지금 48코잖아요. 여기 둘레를 48코를 잡았어요. 그러면 앞뒤가 똑같으니까 48코 똑같습니다. 단수링으로 표시를 좀 하고, 자, 얘가 떴을 때 보면 안쪽이고 얘가 바깥쪽, 우리 이거 선 나오게 작업을 했었잖아요. 그럼 얘가 바깥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꼬맬 때는 얘랑 합쳐줄 때는 겉과 겉, 바깥쪽이 되는 부분, 여기도 보면 얘가 바깥쪽이고 얘가 안쪽이고 이거 구분하는 방법은 내가 뜨는 방향이 바깥쪽이에요. 여기 보고 떴잖아. 이 방향으로 계속 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바깥쪽, 여기는 안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선을 살리는 부분이 바깥쪽에다 우리가 작업을 했고 안쪽에는 선이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바깥쪽을 보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바깥쪽이에요. 그러면 얘랑 얘 바깥쪽, 얘 바깥쪽 이렇게 합쳐서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뒤집어야 되니까. 그래서 바깥쪽이 만나게 해줘요. 자, 그리고 입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입구 부분, 입구를 몇 코로 할 건지 선택을 해볼게요. 위쪽으로 잡아서 우선은 입구가 되는 부분에 시작. 그리고 길이는 이거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개? 너무 넓은가요? 13개만 잡을까요? 13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자, 요 13개는 입구로 놔둘게요. 13개 입구 표시 해놓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지금 여기 실을 저 안 잘랐어요. 왜냐면 여기 또 꼬매줘야 되니까. 그래서 요걸 놔둔 상태에서 그럼 얘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부터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니까 요 코 달려있는 요거 빼고요. 요걸 옆에 꼬매줘야 되고 그 여기서부터겠죠. 여기서부터 자, 우리가 지금 얘를 겉과 겉이 만날 거죠. 겉과 겉. 그럼 뜨는 방향은 이 방향이네요. 그럼 제가 이쪽을 잡으면 안 되겠네요. 자, 이 겉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왼쪽에다가 똑같이 코스를 잡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이거 떠야 되는 자리잖아요. 얘를 올라왔으면 지금 이거란 말이죠. 이거. 얘는 지금 떠야 되는 코예요. 그러면 요거 빼고 여기서부터 요 옆에 바로 옆에 여기서부터 저도 13개를 잡으면 되겠죠. 자, 이 코가 나와 있는 여기요. 이거 나와 있는 요 선 말고 요 옆에다 잡아서 얘가 시작. 그래서 얘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 걸린 거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까지 여기까지를 입고 자, 그리고 이제 겉과 겉 만나게 해주세요. 얘를 안으로 좀 넣어야 꼬매기가 편하겠죠. 자, 그럼 얘랑 얘는 입구가 될 거니까 빼고 자, 이 코를 안 잘랐어요. 이거 그대로 가지고 갈 거예요. 쭉 빼서 쭉 빼고 지금 이 상태에서 얘 아니고 요 바로 옆에 이거를 다 잡지 않아요. 다 잡지 않고 여기서는 어디를 잡아줄 거냐면 이 상태에서
요 이랑뜨기 우리 했을 때처럼 여기를 잡을 거예요. 반만. 이 사슬에 다 잡지 않고 위에만 잡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제가 선을 만들려고요. 우리가 여기 꺾었을 때 선 만들었잖아요. 지금 얘는 선을 안 만들었고, 여기. 지금 이렇게 선을 만들었잖아요. 요 높이를 뜨면서. 그 여기 꼬맸을 때도 요 선이 나오게 하려면 사슬을 반만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사슬을 앞에 있는 사슬을 잡지 않는 이유는 얘가 겉면이 될 거기 때문에 앞라인 요거를 살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뒤에 걸 잡는 거예요. 뒤에. 근데 여러분도 혹시 이거 선 살리는 게 다 싫다. 우리 왜 선 안 살릴 거면 제가 그냥 두 코 다 잡아서 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 안 살릴 거면 그냥 이거 두 개 다 잡으셔도 돼요. 두 개 다 잡아서 빼뜨기로 쭉 연결하시면 됩니다. 지금 선을 살릴 경우에는 요걸 잡고 이렇게 한 번만 빼주세요. 자, 그 다음부턴 이제 하나하나씩이에요. 요 앞에 있는 거, 바로 앞에 있는 거, 요거 두 개 다 들어가고,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사슬 반쪽만 이렇게 하고 빼뜨기. 자, 다시 앞에 있는 거는 두 개 다 들어가고, 뒤에 있는 거는 요 사슬의 반쪽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 살리기 싫으면 이거 두 개 다 잡으셔도 돼요. 두 개 다. 그리고 빼뜨기. 다시 앞에 있는 건 두 개 다 잡고 뒤에 있는 건 사슬 한쪽만. 한 번에 이렇게 다 빼주시는 거예요. 다시 두 개 반쪽. 다 빼기. 앞에는 두 개, 뒤에는 반쪽. 빼뜨기. 자, 그럼 이렇게 사슬 모양이 나옵니다. 또 잡고 뒤에 코수가 똑같기 때문에 딱 맞게 떨어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요까지 돌려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 자, 이 걸려있는 거는 안 뜰 거니까 여기까지만.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혹시 뜨시다가 한 코가 차이 나는데요? 그럼 그냥 뭐 한 코 정도는 여기에서 하나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그냥 이렇게 가셔도 되고 나는 딱 맞추는 게 좋다 그러면 풀르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한 코 정도는 그냥 맞춰서 작업을 해주세요. 만약에 안 맞는다면. 자, 그래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작업이 여기가 끝나면 여기는 이제 입구할 거잖아요. 그 여긴 놔두고 이 상태에서 여기는 이제 끝나요. 그리고 여기가 벌어져 있는 부분이라 얘도 한 바퀴 돌아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는 앞쪽이 얘 자리가 지금 이렇게 위에 올라오는 이 부분이 앞쪽. 그리고 두께감 주어진 부분이 뒤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리를 어디다 달 건가? 자, 이 고리를 나는 앞에 달았으면 좋겠다. 그럼 앞에 작업할 때 해주시면 되고, 난 뒤에 달았으면 좋겠다. 그럼 뒤에다 작업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앞에다 달아볼게요. 앞에다가 하는 방법으로 갔을 경우, 자, 이제 갈라져야 돼요. 이거 두 개 다 안 뜹니다. 두 개 다 안 뜨고, 자, 여기서부터는 두 코를 같이, 이제 두 코 원래대로요. 두 코 같이 빼뜨기로 가세요. 이렇게 사슬 두 개 다 넣어서 빼뜨기로 이동하세요. 자, 두 코 다 들어갔습니다. 위에 사슬. 하나에 한 코씩 다 들어가세요. 자, 우리가 지금 위에를, 입구를 13개 잡았잖아요. 그럼 중심은 7번이 되겠네요. 그죠? 7번째 코가 중심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고리를 만들어주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여기거든요. 7번, 7코. 얘를 이제 사슬을 떠주시면 돼요. 고리할 만큼. 자, 지금 제가 50코 잡았거든요. 50코. 그래서 이쪽으로 반을 오면 한 길이가 요 정도예요. 50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걸 하고 났더니 얘를 걸었을 때
보통 이제 가방에 이렇게 걸겠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다 달을 거예요. 그렇게 걸었을 때 얘가 통과할 정도의 여유분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요거는 좀 촘촘한 것 같아서 그 고리를 링을 쓰지 않을 거면 얘 자체로 감아줘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통과할 정도의 길이는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여기 딱 달았을 때 이쁠 것 같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50코 잡았는데 60코까지 잡아보려고요.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60개를 잡아볼 겁니다. 그러면 얘가 한 바퀴 돌아서 얘가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길이만큼 반 접었을 때 이 정도. 그래서 저는 60코를 잡고 그리고 다시 7번째 코에다가 넣어서 빼뜨기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빼뜨기 다시 또 해주세요. 쭉. 자, 이렇게요. 그럼 얘가 중간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빼주고 또 마지막 코 빼뜨기. 자,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야 되겠죠? 뒤로 넘어가서 이것도 첫 번째 코부터 빼뜨기. 자, 여기도 이제 2개 다 들어갑니다. 2개 다 들어가서 빼뜨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도 7번째. 7번째. 여기다 뭐 만들어줘야 돼요? 얘 꽂을 고리. 고리 만들어줘야 되니까 7번째 하고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5개만 줄게요. 너무 많아도 안 예쁘니까 5개 주고 다시 그 자리 빼뜨기. 요 구멍에다 이제 요거 넣을 거거든요. 요 사이에. 얘 너무 벌어지면 안 예쁘니까 5개만 할게요. 만약에 실이 두꺼우면 조금 더 잡아줘야 되겠죠. 자, 나머지 빼뜨기로 쭉 떠주세요. 여기도 해주고. 여기가 마지막 코이지만 입구라서 벌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여기 시작했던 부분도 한 번 더 잡아서 빼뜨기로 좀 탄탄하게 한 번 더 잡아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실은 끊지 않습니다. 이거 계속 넘겨서 갈 거예요. 이제 여기 사슬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요게 이제 가방이 만들어졌어요. 여기 입구도 만들어졌고 여기 들어가는 자리도 만들었어요. 요거 지금 안쪽이에요. 얘가 이렇게 뒤집어질 거죠. 자,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지금 요 라인하고 요 라인을 살리느라고 아까 반만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머니가 완성이 됐어요. 주머니 완성. 그리고 얘는 요 사이에 이제 꽂아서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지금 주머니는 이렇게 만드시는 거고요. 이제 이 안에다가 사슬을 만드실 거예요. 다시 빼면 자, 이거를 이제 떠야 되죠. 이걸 뜰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어떤 상태로 놓고 뜰 거냐면 아래가 지금 이렇게 파여져 있는 부분 얘가 아래쪽으로 가게 하고 우리가 넣었을 땐 지금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앞면이 안으로 들어가고 겉면이 뒤로 가게 해서 이렇게 들고 다닐 거예요. 그래야지 요 사슬고리가 안쪽으로 들어가요. 얘가 바깥쪽으로 나오면 안 되고 사슬고리가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면 이 방법으로 이렇게 나오게 완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겉모습이니까 보여드렸으니까 다시 뒤집을게요. 자, 지금 무슨 설명을 드린 거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 상태, 이 방향을 보고 사슬을 뜨는 게 아니라, 즉, 얘가 바깥쪽으로 가게 해서 이 상태에서 사슬을 뜨는 게 아니라 얘가 안으로 들어오는 상태에서가 사슬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안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는 아래쪽을 밑에 두고 방향을 이렇게 잡고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사슬뜨기를. 안쪽이 바깥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안쪽은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밑면이 우리가 보는 쪽으로 보고 사슬을 뜨신다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거 앞뒤를 헷갈릴까봐 제가 기둥도 넣기도 했지만 앞면과 뒷면을 똑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뒤집어 버리면 되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만약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는 이 기둥을 세우신 분들은 기둥이 아래로 가게 해놓고 작업을 해주셔야지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 앞면, 뒷면 똑같은 사이즈로 작업하셨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두께감 주신 분들은 얘가 아래쪽으로 가게 해서 앞이 위로 올라가게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사슬을 뜰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8코라서 6코씩 나눴어요. 6으로 떨어지니까. 6, 5, 30, 6, 38, 그죠? 그래서 6으로 나눴어요. 이거를 사슬을 저는 좀 이렇게 성글성글하게 작업을 했는데, 저는 좀 얇았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그물처럼 뜨고 싶다 그러면 그 간격을 더 줄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6으로 나눴으니까 3으로 나누던지 이렇게 쪼개서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사슬뜨기로 저는 저거를 13코 잡았거든요. 13코에 6코 간격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실 끊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갑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그리고 여기서부터 볼게요. 얘가 지금 요 선을 하나 기준을 제가 얘를 기준으로 잡을게요. 얘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여기에 사슬을 떴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다가 뜨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사슬이 보일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색깔이 이래서 좀 화면에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 요 위에 보면 빼뜨기 하면서 생겨져 있는 사슬들이 있어요. 이렇게 요런 V자 모양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 하고 여섯 번째 사슬에서 빼뜨기 이렇게 잡아줘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여섯 번째 위에 사슬에 해주세요. 실이 좀 갈라지네요. 이 실은 이렇게 또 하나, 둘. 이거 혹시 다른 어떤 실 중에 좀 잘 안 보이는 실이 썼을 경우에 코가 잘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그냥 적당한 간격으로 나눠가지고 해주셔도 돼요. 특히 그물이 촘촘하게 하고 싶은데 아무리 몇으로 나눠도 딱 떨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그냥 간격 일정하게 주시면서 그 그물을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끝에는 그냥 요게 딱 마치겠습니다. 끝에는 다 맞춰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나왔습니다. 8등분 6으로 6, 8, 48이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건 나중에 놓으면 여기 사이로 놓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부분. 자, 그럼 이제 계속 그물을 뜰 거예요. 위로 원하는 높이만큼을 떠줄 건데 여기에서 이제 또 순간 여기서 그 다음은 어떻게 사슬을 올라가지? 헷갈리죠. 자, 여기가 끝났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걸 홀수를 잡은 이유가 있어요. 중심에 좌우로 지금 제가 13코면 7번째 코가 홀수 딱 중심이 되는 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은 빼뜨기로 올라가요. 어떻게 빼뜨기로 올라가면 얘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얘를 타고 사슬에 넣어가지고 빼뜨기로 올라갑니다. 여긴 짧은뜨기 하면 사슬이 두꺼워져요. 그래서 사슬 중심에 넣어가지고
샷을 중심에 넣어서 빼뜨기로 하나, 샷을 하나마다 넣어주세요.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자, 그 다음에 이제 7개까지 가야 중심까지 온 거예요. 자, 이렇게 올라오면 그래도 사슬이 조금 두껍지만 짧은뜨기 한 것보다는 얇게 나옵니다.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다시 13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자,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보통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줄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이 방법을 쓰셔도 되지만 나는 여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싫다 그러시면 여기에서 똑같이 7번째다가 이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7번째 코에다가 넣어가지고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고정. 이렇게 잡아주시면 고정. 근데 아까 전에 요 선을 넣고 작업을 해주시면 요거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난 여기 딱 고정됐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딱 7번째에다가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하고 다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가 6번째, 7번째 사슬에 넣고 빼뜨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자, 요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얘도 똑같이 다 돌고 오면 여기 자, 끝났고 여기 와서 끝나겠죠. 그죠? 돌고 여기까지 와서 끝나요. 여기서 빼뜨기로 끝나요. 그럼 다시 위로 올라올 때는 여기서 사슬 하나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까지 빼뜨기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요 선이 이렇게 옆으로 이동이 되겠죠?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가요. 근데 지금 얘처럼 만약에 나는 중간에 컬러를 바꿔주고 싶은데요. 그러면 뜨세요.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요 단을 마무리했어요. 빼뜨기에서 해서 빼고 잘라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새로운 실로 쭉 또 옮겨요. 그래서 뭐 2단을 뜨든 3단을 뜨든 원하는 만큼 또 떠주고 그 다음에 또 빼뜨기에서 그 자리에 와서 끝내고 또 다시 하고 싶으시면 다른 색깔 바꿔서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색상은 원하시는 컬러는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만큼을 떠주는데 저는 그물의 높이를 어차피 늘어져요. 그죠? 늘어집니다. 그래서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어요. 지금 이거를 7단을 떴습니다. 7개를 떠서 올게요. 자, 이 방법으로 7단을 떠주세요. 나는 텀블러가 엄청 큰데요. 그러면 그 높이만큼 떠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이거 했을 때 여기까지 이렇게 끌어올리면 딱 여기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높이만큼.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텀블러가 아니더라도 일반 그 카페에서 주는 컵 높이를 봤을 때 한 요 정도 높이다. 그럼 그 정도 높이까지만 맞춰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손잡이 떠야 되니까. 자, 그래서 7개를 이런 방법으로 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7개를 지금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지금 여기 마지막까지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손잡이 만들 거거든요. 손잡이를 만들어 줄 건데 제가 여러 개를 뜨면서 이제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위에를 일자로 만들어 준 다음에 손잡이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요 위에 벌어지는 거가 정해져 버리더라고요. 딱 요 사이즈만큼 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원하는 텀블러만 갖고 다닐 거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이제 여기저기 커피숍에서 이렇게 먹다가 그것도 여기다 담아 갖고 다니고 싶다. 그러면 컵 종류가 위에가 이렇게 벌어지는 컵의 둘레가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너무 정해버리면 그 컵 홀더 역할을 만능으로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일자로 만들지 않고 그냥 손잡이를 여기서 빼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지금 여기에서 위로 더 떠서 얘네와 얘네를 연결하는 일자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둘레가
기본적으로는 요 둘레, 지금 우리가 시작을 잡았던 요 정도 둘레에서 조금 크기는 한데 한 요만큼의 둘레가 정해져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걸 주지 않고 그냥 하려면 이 상태에서 그냥 손잡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벌어졌다, 줄어들었다.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었어요. 넣어서 여기서 그냥 손잡이를 두 군데서만 끌고 올라가면 그냥 이렇게 올라와요. 그렇다고 얘가 너무 벌어지거나 그러지 않아. 안 올라온 부분이 벌어지거나 그러진 않고 이 부분은 자유롭게 더 넓게 쓸 수도 있고 여기 안에 높이만큼 여기 걸어줄 거니까 그냥 디자인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자로 안 만들고 이 상태에서 손잡이 만들러 갈 거예요. 이 상태에서 두 개의 고리만 이렇게 잡을 거예요. 여기서 여기 그리고 여기서 여기 이렇게만 고리를 잡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서 실 끊고 가도 되고요. 그냥 이은 김에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이렇게 가도 돼요. 빼뜨기로 우선은 중심까지는 가세요. 여섯 개 그리고 일곱 개. 여기가 중심이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제 사슬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좌우가 똑같아야 되니까 숫자는 세워놓는 게 낫겠죠. 마흔. 좀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50 해도 될 것 같아요. 41, 42, 43, 44, 45, 46, 47, 48, 50. 자, 이렇게 해서 중간에 하나 건너뛰고 이 정도. 여기 보면 50이면 이 정도거든요. 팔이 끼려면 좀 더 할까요? 60 할까요? 60 해볼게요. 얘가 탄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실은 좀 늘어나요. 탄력이 있어서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한 50 잡은 것 같은데 이건 60 잡을게요. 얘가 탄력이 없어요. 실에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60 잡았습니다. 이 실은 장바구니 만들어도 튼튼할 것 같아요. 이렇게 늘어짐, 무거운 거 넣어도 늘어짐이 좀 덜할 것 같은 실이네요. 자, 이렇게 하고 얘도 마찬가지 여섯 번째, 요거 하나 건너뛰고요. 요 사슬 건너뜁니다. 두 번째 사슬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여기다가 빼뜨기 하고 빼뜨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여기가 좀 약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무게감 있는 이제 컵을 들을 건데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할 때는 이 사슬을 한번 감아서 빼뜨기를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리에 걸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실 끊어가지고 잘 숨겨갖고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잡아줘야 돼. 여기서 다시 또 실을 주어서 쭉 또 저 60개 있죠. 60개에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 끊는 거 귀찮아요. 그냥 다 이어서 가고 싶은데요. 하시면 여기에서 어떻게 이동해요? 아까 사슬 이동할 때는 우리 어떻게 잡았었죠? 빼뜨기. 빼뜨기로 그냥 아예 이동하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 지금 그래도 이 작업 한번 걸어주는 건 하셔야 돼요. 튼튼하게.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일곱 번째에다가 빼뜨기로 연결을 했고 여기 일곱 번째에서 빼뜨기로 연결을 하고 이 상태에서 다시 옆으로 빼뜨기 가면 여기도 좀 약하니까 아래쪽에 넣어서 빼뜨기를 한 번 더 고정해 주는 거예요. 튼튼하게. 그리고 나서 이동하는 거예요. 빼뜨기로 나머지도 쭉 떠주세요. 이렇게. 어디까지 이동을 하냐면 옆에 사슬까지. 지금 여기서 들어갈 거거든요. 여기 들어갈 거라서 빼뜨기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까지 가는 거 귀찮다 하시면 이거 실 여기 마무리 하고 가셔도 돼요.
자, 여기 건너갔고 그 다음 사슬의 손잡이 할 부분에 7번째까지 왔습니다. 7번째까지 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 어차피 하나 더 잡았으니까 여기에서 또 사슬 아까 제가 60개 잡았잖아요. 60개 잡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 건너뛰고 그 다음 여기 이 자리 들어가서 빼뜨기 한번 해주고 아래 사슬 한 번 더 감아서 빼뜨기 한 번 더 해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났는데 끝났거든요. 요까지 하면 끝나요. 그러면 양쪽에 이렇게 손잡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여기 이동하면서 여기를 좀 두껍게 한번 빼뜨기로 왔잖아요. 그럼 좌우 비율을 맞춰주면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빼뜨기로 끝내지 마시고 요까지 오세요. 얘도 여기까지는 오자고요. 얘도 두껍게. 얘도 빼뜨기를 이어서 좌우의 두께감을 동일하게 주자고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또 빼뜨기로 이동. 마무리의 위치를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까지 오면 이쪽에 여기 시작했던 자리요. 여기까지 오면 이제는 정말로 잘라서 자르고 코를 빼서 돗바늘로 이제 이 실을 숨겨 보겠습니다. 사슬을 벌어지지 않게 연결해서 바느질을 조금 해주세요. 어차피 여기가 줄이 들어가고 마무리가 되고 했던 부분이라 여기 양쪽에 요런 라인은 조금 두껍게 나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해서 몇 번 왔다 갔다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백으로도 한번 오고 그 다음에 안쪽에 숨길 수 있게 한 가닥 실 잡아서 이 사이로 빼주고 이렇게 숨겨주고 얘는 자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손잡이까지도. 그래서 여기가 공간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을 여유롭게 주는 거죠. 여기를 일자로 막아버리면 얘처럼 딱 공간이 요만한 거 말고는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요 부분이.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롭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게 이렇게 얘를 넣으면 이렇게 반짝반짝 이쁘네요. 이렇게요. 이렇게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안에 망도 끝났어요. 자, 이렇게 안에까지 망사까지 모두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얘를 숨겨야 되겠죠? 얘처럼. 자, 그럼 얘를 이제 넣을 거예요. 넣는 방법은 우리 입구가 바깥쪽에 있지 않잖아요. 안쪽에 있단 말이죠. 이렇게 요 안쪽에 있어요. 그럼 뒤집어서 요 사이로 이렇게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우리 장바구니 안에 막 꾸겨 넣듯이. 요 줄 빼고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그럼 아까 케이스 만들었을 땐 볼륨감이 없었는데 지금 안에 그물망 만들어서 넣고 했더니 약간 볼륨감이 생겼죠. 자,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제 요 사이에다가 넣어서 고리를 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원리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앞에 하고 뭐 뒤에 무늬를 뭐를 하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뭐 세모도 나오고 뭐 하트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꽃 모양도 나오잖아요. 그거는 지금 이 방법으로 작업을 하신 거예요. 모양만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앞면 뒷면 만들어서 겉과 겉을 만나게 해가지고 입구 놔두고 꼬매준 다음에 이 망사뜨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가방에 넣으시려면 제가 이거 고리도 조금 널찍하게 준 이유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아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만드는 원리가 이렇고 디자인에 따라서 이제 모양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안에 모티브를 이렇게 꽃 모티브를 넣어서 색깔을 다양하게 넣는다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 라벨이 몇 개 있어서 라벨로 장식을 하셔도 돼요. 라벨 같은 거 있으시면 이렇게 구멍 보이는 건 좀 안 이쁜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가려줘도 돼요. 이렇게 라벨만 붙여도 좀 다르죠. 그냥 단색으로 떠놓고 그 위에 라벨로 장식하셔도 돼요. 이런 거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천으로 된 라벨도 이쁘죠. 여름에 좀 시원해 보이겠죠. 이런 거. 아니면 뭐 이런 핸드메이드 라벨도 이렇게 달아주면 이쁠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리고 뭐 비즈 같은 거 있으면 뭐 자수하듯이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뭐 심어주셔도 되고 원하는 대로 데코를 해주시면 훨씬 더 이쁜 나만의 갑자기 생각나는데 예전에 그 왜 화장품 케이스도 한동안 유행했을 때가 나만의 스타일 만들기 위해서 위에다 막 장식해서 막 붙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기본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걸 얹어가지고 데코를 하는 거죠. 시원하게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나는 뜨개로 다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패턴 떠서 앞장을 이렇게 완성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는 지금 이 실로 이걸 떴거든요. 떠서 여기다가 얹어가지고 입체적으로 이런 느낌을 만들어 주셔도 돼요. 이런 느낌. 떠서 새로 옮기는 그러니까 액세서리 같은 거 아니면 뭐 와펜 이런 것도 위에다 얹으면 훨씬 더 다른 느낌이 나는 나만의 컵홀더 키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 원리만 요렇다는 거. 네. 액세서리는 마음대로 떠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꽃을 달아왔습니다. 여기 꿰매줬어요. 같은 실로. 자, 이런 액세서리 응용은 더 많은데요. 이렇게 단추 같은 거 있으면 단추로 이렇게 가운데 포인트로 이런 거 주셔도 되고 액세서리를 많이 활용해 보세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금장 단추도 이쁠 것 같아요. 장식을 마무리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00원짜리 이 실로 양은 한 2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 쓰고 남았으니까 2개 정도 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개 정도. 1,000원에 2개면 가성비 너무 좋네요. 그죠? 이거를 만약에 장바구니 좀 더 크게 해서 장바구니를 만드실 수 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응용하시면 돼요. 이건 지금 컵홀더니까 이 케이스 자체가 지금 컵홀더 바닥에 맞춰서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장바구니 얘보다 조금 커야 되겠죠. 그렇다고 장바구니 원을 막 이만큼씩 들고 다니시면 어차피 막 넣고 하면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한 요 정도 밑바닥은 요 정도만 줘도 되니까 조금 한 1.5배 정도 밑바닥만 주시고 나머지는 망사로 더 크게 뜨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 이 사이즈에서 망사를 길게 뜨겠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6등분해서 갔지만 13코 뜨는 거를 뭐 3개 등분으로 나눠지면 조금 더 많이 나오잖아. 이 그물의 개수가. 그렇게 해서 늘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방 조금 큰 그물 가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조백으로 나중에 갖고 다니셔도 되고 장바구니를 쓰셔도 되고 대신에 그런 거를 뜨실 때는 이거는 뭐 작은 게 들어가니까 조금 늘어져도 상관이 없는데 보조백이나 이제 들고 다니다가 비상백으로 쓰실 경우에는 너무 이 탄력이 있는 실을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늘어지니까 너무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실은 괜찮은 것 같아요. 탄력이 없어서 저는 이 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망 가방을 뜨셔도 늘어짐이 덜 할 것 같아요. 아마 이거 한 벌 가지면 약간 미니 장바구니를 좀 뜨지 않을까요? 이렇게 응용해서 자, 이렇게 해서 떴고 만약에 나는 앞에 이런 거 뜨는 것도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하면 제가 요 꽃 모티브 뜨는 거 몇 개 준비해서 그것만 부록 영상으로 따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연습해 보시고 좀 소질이 있는 것 같다 그러시면 실, 꽃 색깔 선택하셔가지고 다양한 컬러 하셔가지고 같이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요 앞에만 뜨는 것만 꽃 모티브를 제가 준비를 따로 해서 조만간 올려드릴 테니까 응용하셔서 요거를 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컵홀더 키링 만들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